저택에서 아우그리아 사구까지 향하는 일행. 8명의 대인원이 떠나는 만큼 불안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여정은 예상과 달리 평온한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지루함에 하품하는 스바루를 율리우스가 지적합니다. 스바루의 담담한 말에 의표가 찔린 율리우스는 눈을 깜빡입니다. 율리우스가 계약한 6 준정령은 여전히 그의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잃은 그를 기억하지 못한 채 유대를 거부하고 있었죠. 계약은 끊기지 않았지만 율리우스는 정령수를 통한 마법 시전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율리우스는 라인하르트에 대해 10년 이상 전부터 이미 완성된 존재였다고 말합니다. 동경심을 품은 율리우스의 말은 왠지 자랑스럽게까지 들렸습니다. 분노의 이속력을 맡고 있을 라인하르트에 대해 스바루는 걱정을 품으며 생각에 잠깁니다. 사흘 뒤 일행은 사구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인 미루라에 도착합니다. 가게 안에 들어가자 가게 주인이 말을 건넵니다. 사구에서 불어오는 모래 폭풍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후드를 뒤집어 쓴 상태였죠. 스바루의 단언에 숨을 죽인 주인장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말합니다. 끈질긴 스바루의 태도에 주인장이 짜증난 기색으로 말합니다. 탑이 세워지고 400년간 수많은 도전자가 향했지만 도달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무모한 도전자를 몇 명이고 봐왔을 주인장의 말에 숨을 삼키는 에밀리아. 아우그리아 사구는 세계에서 도끼가 가장 짙은 곳으로 게이트로 계속 흡수하다 보면 심신이 오염에 삼켜진다고 주인장은 경고합니다. 은하를 카운터에 놓고 스바루의 소매를 끈 채 자리에서 일어나는 에밀리아. 로브를 고쳐 쓰고 떠나려는 두 사람의 등에 주인장이 말을 잇습니다. 가게 밖으로 나가자 에밀리아가 말을 건넵니다. 고개를 돌린 스바루의 시야 끝 모래에 일렁이는 탑의 모습이 보였죠. 출발 아침이 찾아오고 마을 입구에 집합한 일행. 대기하던 용차를 바라보며 스바루는 감탄의 숨결을 흘립니다. 본격적인 사막 횡단을 위해 현지의 지룡으로 교체하는 작업이었죠. 종 특성상 파트라슈도 이번 여정에 함께하게 됩니다. 율리우스의 지룡은 잊혀진 그를 따르지 않았기에 데려올 수 없었습니다. 스바루는 평소보다 약해 보이는 람을 걱정합니다. 용차에 올라타는 람을 지켜보고 스바루는 파트라슈 쪽으로 향합니다. 하루에 3번 특정 시간대에 도끼를 머금은 모래바람이 부는 모래시간. 사구에 진입한 일행은 이를 피하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전 평판에 비해 평화로운 여정에 스바루가 무심코 한 말. 발끈한 메일리가 마술을 보여주는 등의 해프닝이 있었지만 사구의 공략 첫날은 일몰이 되자 마무리됩니다. 람의 치료를 위해 에밀리아와 베아트리스가 용차 안으로 향하고 스바루와 율리우스의 곁에 에키드나가 합류하면서 내일의 방침에 대한 얘기가 시작됩니다. 반나절을 소모해 탑을 향해 나아갔지만 그 거리는 줄고 있지 않은 상태. 이는 공간의 뒤틀림이 원인이라고 에키드나가 말합니다. 사구의 동쪽 끝 어딘가에 질투의 마녀를 봉인한 사당이 있으며 플레아데스 감시탑은 현자가 이를 지켜보기 위한 장소입니다. 그 풀린 빈틈을 찾기 위한 열쇠가 람이라고 에키드나는 말합니다. 메일리가 마수의 위치를 특정하고 람이 천리안으로 그 시야를 빌려 뒤틀린 공간을 찾는다. 모래시간의 돌파를 위한 방책은 이와 같았습니다. 며칠간의 시행착오에도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한 일행. 하늘을 노려보던 일행의 시야에 날아가는 새가 들어옵니다.
도끼로 덮인 사고의 하늘에 새가 날고 있다는 점은 명백하게 이상했고, 위화감을 느낀 스바루는 술집 주인장이 남긴 말을 떠올립니다. 새의 시야 확보에 성공하고 용차는 새를 쫓아 달리기 시작합니다. 람의 지시에 의지한 채 모래바람 속을 달리던 일행은 갑자기 확 트인 시야에 위화감을 느낍니다. 주먹을 쳐들고 기뻐하던 것도 잠시, 그들이 마주한 것은 거대한 꽃밭이었죠. 꽃밭을 노려보는 메일리의 눈을 절박감이 채웁니다. 꽃으로 위장한 마수는 대충 봐도 1000마리에 육박했죠. 일어선 마수의 끔찍한 외견에 스바루의 목이 꿈틀거립니다. 앞으로 나선 메일리가 경계하는 일행을 진정시키고 입술에 손가락을 내민 채 마수를 용차 옆으로 유도합니다. 길이 트이고 스바루의 목에서 안도의 숨결이 나오려던 찰나 요제프의 울음소리에 정적이 깨지며 꽃단장 곰이 일제히 일어납니다. 방대한 물량으로 밀어닥치는 기세에 목적지인 감시탑을 향해 돌진합니다. 순간적인 위화감을 느낀 스바루가 탑 중심에서 뭔가가 빛난 듯한 느낌을 받고 빛에 직격당한 스바루의 목 위가 증발합니다. 머리를 잃은 지룡이 쓰러지며 용차가 옆으로 구르고 모든 흔적이 모래 속으로 삼켜지면서 일행은 전멸합니다. 의식이 돌아온 스바루의 눈앞에 꽃당장 곰의 주의를 끄는 메일리가 보입니다. 사망기한의 재시작 지점이 안 좋다는 사실에 스바루는 이를 깨뭅니다. 망설이던 스바루는 요제프의 고삐를 쥐고 있는 율리우스에게 말을 걸지만 대처는 늦었고 이전과 같은 흐름을 따르게 됩니다. 스바루의 다급한 항의에 파트라슈와 요제프가 거칠게 진로를 바꿉니다. 그 직후 고막을 핥히는 소리와 함께 메일리가 조종하던 마수의 몸통이 터져 날아가고 그 여파에 휘말린 스바루와 베아트리스가 모래 위를 격하게 구릅니다. 마수 무리를 사이에 두고 일행과 분단된 두 사람. 이전 루프의 경험을 잘 살리지 못해 자책하던 것도 잠시 시야 한쪽에 하얀 빛이 보이고 충격에 스바루의 몸이 모래 위로 날아갑니다. 몸을 일으킨 스바루의 옆에 그를 감싸고 쓰러진 파트라슈가 있었고 달려오는 베아트리스의 표정은 비통하게 일그러져 있었죠. 옆구리가 소멸해 쓰러진 스바루를 끌어안는 베아트리스. 스바루는 소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자신의 권능으로 닦아냅니다. 무언가를 알아챈 듯한 표정의 베아트리스가 무슨 말을 하려던 순간 날아온 충격이 소녀의 등을 관통해 스바루의 가슴을 꿰뚫었죠. 베아트리스가 소멸하는 순간을 목격하며 스바루도 목숨을 잃게 됩니다. 희귀한 스바루는 베아트리스를 껴안은 채 권능으로 요제프의 목을 부드럽게 어루만집니다. 한편 이전보다 권능의 페널티가 줄어든 사실에 스바루는 왠지 모를 불안을 느꼈죠. 작전 타임을 위해 스바루는 일행에게 후퇴명을 내립니다. 이후 방침으로 마수소굴의 돌파는 메일리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기로 합니다. 이어서 스바루는 사망의 원인이 됐던 하얀 빛을 언급합니다. 모두의 신뢰 어린 태도에 위안을 얻는 한편 스바루는 자신의 가슴팍에 떠오른 붉은 광점을 알아챕니다. 그것이 저격임을 인지한 순간 일행은 일제히 경계태세를 취합니다. 얼음 방패를 소환한 에밀리아가 하얀 빛의 속도를 줄이고 율리우스의 기사검이 이를 쳐냅니다. 다음 저격이 날아오고 스바루와 베아트리스의 오리지널 마법이 전개됩니다. 강적과 겨룰 것을 상정해 두 사람이 만든 세 가지 마법 중 하나였죠. 이때 람은 천리안을 통해 현자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스바루를 보고 있음을 알아냅니다. 능력의 반동으로 눈에서 피가 흐르는 람을 스바루가 아는 채 용차로 향하려던 순간 공간에 뒤틀림이 발생해 전개된 마법이 풀리며 세계가 찢어집니다. 균열이 주변을 집어삼키고 일행은 분단됩니다. 같은 시간 그 광경을 바라보던 인형은 창가를 떠나 나선형 계단을 내려갑니다. 서서히 발걸음이 빨라지며 환희를 품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